이걸 보시고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집에서도 쉽게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해볼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도안과 재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 유리는 취향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제일 무난하게 선택해 봤습니다. 유리가 준비되었다면 도안을 그려야 합니다. 근데 도안은 뭐로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아무 펜이나 쓰시면 안 되고 스테인드 글라스 봉이에 특화되어 있는 샤피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안은 2장 준비해 주시고 각 조각마다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안을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도안을 조각조각 다 잘랐다면 이걸 유리 위에 대고 펜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안을 대고 얼추 그린 다음에 한 번 더 선을 따라 그려주시면 좀 더 진한 도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활한 커팅을 위해서 점선을 가이드로 그려주세요. 가이드는 유리 끝에서 끝에까지 그려주시면 되고 유리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안대로 유리를 잘라야 하는데 유리는 뭐로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보통 이런 펜슬 타입 유리 칼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리고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황소 커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용하기 얼마나 쉽냐면 최근에 저희 공방에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온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도 황소 커터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손날을 올리고 손잡이를 가볍게 줍니다. 커터날 각도를 올리고 상체를 숙여 커터날 끝을 보면 됩니다. 유리에 그려진 스케치에 칼날을 올리고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상체에 무게를 실으면 됩니다. 이게 러닝 플라이어인데 나사 있는 부분이 위로 보게 해서 유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앞쪽을 보면 선이 있는데 이 선과 내가 유리칼로 지나간 선을 일치시켜서 유리를 물고 플라이어를 꽉 찌면 유리가 잘립니다. 이렇게 유리가 얇게 남아있다면 러닝 플라이어로 잘 안 잘립니다. 그럴 땐 그로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로저를 옆에서 보면 판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리 위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커팅 라인 바깥쪽을 물어주고 꺾어주시면 유리가 잘리게 됩니다. 유리 커팅으로는 모양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 조각을 예쁘게 다듬을 수 있을까요? 그라인더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비싸고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용해야 되는 공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고가 건물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러 도구를 시험해 봤는데 이 제품이 그나마 제일 잘 갈렸습니다. 2가지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우선 스틱을 바닥에 놓고 유리를 움직여서 가는 방법이 있고 스틱을 움직여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폭 들어간 부분은 스틱을 움직여서 갈아내고 나머지는 유리를 움직여서 갈아내시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으로 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유리를 갈면 이렇게 하얀 가루가 나오는데 물티슈로 닦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리를 다 갈았다면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건조시켜주세요. 유리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테이프가 붙지 않습니다. 이제 동테이프를 감아야 하는데 동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감을 수 있을까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유리는 위로, 테이프는 아래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해서 유리 조각을 잡는데 중지로 동테이프 첫 시작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검지 손가락으로 동테이프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유리 사이의 테이프 간격이 동일한지 보면서 조금씩 붙여나갑니다. 끝부분에서는 대략 1cm 정도 여유있게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돌리셨다면 바깥으로 볼록한 부분은 손으로 꾹꾹 눌러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오목한 부분은 피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도를 내려주셔야 찢어지지 않고 동테이프를 잘 붙일 수 있습니다. 코너 쪽도 피드로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바닥에 놓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피드로 눌러서 매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동테이프를 다 감았다면 납땜을 하셔야 하는데 원래는 하코 인두기를 사용하는 게 진짜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9만 원으로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렇다면 좀 부담 없이 취미용으로 시작할 만한 인두기는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찾아낸 조합이 바로 이 중국산 인두기와 하코 팁을 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3만 원대로 장비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산 인두기라서 수명은 장담하실 수는 없지만 취미 활동 하시는 데는 충분하실 겁니다. 만약에 중국산 인두기를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났다면 이 팁만 살려서 하코 인두기를 구매하신 뒤 거기다 꽂아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땜 순서는 우선 플럭스를 바르고 유리 위치를 잡고 납으로 간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조각이 겹치는 부분은 좀 도톰하게 해주시고 제일 바깥쪽 동테이프가 접혀있는 부분은 납땜을 가볍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유리 조각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다면 붓을 틈에 넣어 플럭스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납이 틈 사이로 잘 스며들어서 좀 더 쉽게 납땜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납이 잘 안 발리거나 납이 좀 끈적끈적할 때는 플럭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플럭스를 발라주신 다음에 인두질을 해주시면 납이 잘 입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을 붙여야 되는데 꺾인 롱노즐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링에 플럭스를 바르고 원하는 자리에 고정을 시킨 뒤 납을 발라주시면 링이 붙습니다. 링에 납이 잘 안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링에다가 플럭스를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납을 붙이시면 훨씬 더 납이 고르게 올라갈 겁니다. 납땜한다고 작품이 이렇게 지저분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세척하면 될까요? 그냥 수세미로 세척하면 될까요? 수세미로만 세척하면 녹이 핍니다. 칫솔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작품을 닦고 나서 납땜에 녹이 피어오르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 원인이 유리와 동테이프 틈에 남아있는 플럭스 때문이었습니다. 플럭스가 물에 녹는 타입이기 때문에 주방 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전반적으로 작품을 닦아준 다음에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칫솔을 기울여서 동테이프와 유리 사이를 꼼꼼하게 세척해주면 납땜이 녹스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반짝반짝한 상태로 오래 가게 됩니다. 이제 어디든 걸어 놓을 수 있게 줄을 달아야 되는데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링, 체인, 랍스타 고리, 그리고 롱노즈 2개가 필요합니다. 납땜으로 작품에 붙인 링과 체인을 또 하나의 링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롱노즈로 링을 비틀어서 공간을 만든 뒤에 체인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끼워 넣으시고 힘을 줘서 벌어진 틈을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다 만들고 나서 장식하려고 하는데 링에 틈이 있어서 작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유리라서 쉽게 깨지는데 진짜 절망적이거든요. 링을 담을 때 틈이 없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만든 작품의 도안이나 재료 또는 도구의 구매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PDF로 정리해 놨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예쁜 도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공예 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